네, 안녕하세요. 민크로 민준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10월 교육청 모의고사에 대한 해설을 좀 진행해 볼 건데요. 일단은 시험 보시느라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 일단 수능 이전에 마지막으로 치르는 시험이라는 점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험 문제가요, 어려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이렇게 무난한 문제들보다는 전반적으로는 이게 막 엄청 어려운 킬러 문제가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준 킬러 수준이 꽤 곳곳에 숨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렸던 뭐 1번 문제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봤던 문제죠. 그래서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나왔던 문제니까 한번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이제 비슷한 문제라는 거. 그 다음에 2번 문제가 이제 바로 이제 무역이 나왔는데, 여러분 이것도 이제 그래프를 풀면 굉장히 빨리 풀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뭐 3번, 4번이야 뭐, 그렇죠? 그냥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6번 문제가 있는데요. 넘어가서. 6번 문제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 기울기를 해석해 주시면 돼요. 실질분의 명목이라는 걸 우리가 원점 기울기를 해석을 해주신다면 이게 이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GDP 디플레이터가요. 그 다음에는 어려운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7번 문제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고정 비용이라는 걸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면 되는데, 선지 5번에 있어가지고 임차료가 5배로 증가하면이라고 했을 때 그놈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정 비용은 한계 비용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고려할 필요는 없겠지만, 만약에 우연히도, 그렇죠? 만약에 이제 우리가 총 수입보다 총 비용이 엄청 커지게 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캐치내시면 될 것 같고, 9번 문제 같은 경우가 이제 1등 나와라 2등 나와라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경매 방식인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1등이 전부 다 5로서 가불병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이 3 이상에서 4 미만으로 결정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어려운 게 없었을 거고요. 그다음 넘어가서 12번 문제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해석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이 벤 다이어그램이요, 15세 이상 인구는 움직이지가 않지만 가와 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실업자가 변동하면 취업자가, 만약에 경제활동 인구가 일정한 상황에서 가가 증가하면 취업자는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요걸 여러분들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13번 문제 같은 경우가 그래프가 꺾여 있기는 한데, 꺾여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이것도 똑같이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대로 아래로 내려주시면 된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5번 문제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께서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그죠? 제가 개념 때도 이제 파이널 때도 말씀을 드렸죠? 이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말이 보이냐. 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마지막 페이지는 어려운 게 없었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18번 문제 같은 경우가 예산선이 나왔는데, 예산선이 수능에 나올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 글쎄요. 이렇게 엄청 많다고 보이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게 이제 교육청에서 나오고 이제 제 파이널 모의고사도 내긴 냈습니다. 그래서 일단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였고요. 바로 문제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문제가 1번부터가 이제 벌써 만만치 않은 문제가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얘를 보시자마자 뭘 구해주시면 돼요? 편익과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편익을 금액으로 추정해보니 A 선택은 3만 원이라고 했거든요. 여기가 이제 편익이라 봐주시면요, 3만 원이고 여기도 3만 원이고 C 선택은 7만 원이다 봐주시면 돼요. 그렇죠? 이게 뭐가 되죠? 가격이 바로 명시적 비용이 됩니다. 명시적 비용. 여러분들 뭘 판단할 수 있죠? 편익 마이너스 명시적 비용이 바로 회계학적 이익이 됩니다. 빼주시면 3 나오고요. 얘는 2 나오고요. 얘는 4가 나와요. 자, 그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파이널 때도 말씀드렸지만 1등과 2등과 3등의 순서는, 순편익의 순서는 뭐랑 일치한다? 회계학적 이익의 순서랑 일치한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회계학적 이익의 순서가 일치하기 때문에 얘가 1등, 2등, 3등이라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써볼게요. 얘가 1등이고요. 얘가 이제 2등이고요. 3등입니다. 여러분들 이것만 캐치내신다 하더라도 뭘 판단할 수가 있죠? 1등과 2등의 순편익이 하면 제로다라는 것만 판단할 수가 있을 거고요. 1등, C죠. 얘가 유일하게 뭘 갖는다? 양수를 갖는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암묵적 비용까지 구한다라고 친다면, 암묵적 비용은요, 보세요. 만약에 내가 1등을 선택을 했어요. 포기한 게 뭐죠? 2등이 될 겁니다. 2등의 무엇이? 회계학적 이익이 여기로 들어가요. 따라오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2등을 선택을 했어요. 포기한 건 1등과 3등이죠. 그럼 그 중에 큰 게 1등이니까 1등의 무엇이? 회계학적 이익이 우리가 2등의 암묵적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얘도 마찬가지고요. 3등도 마찬가지 될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봐주신다라고 친다면 순편익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순편익은 빼시면 마이너스 1 나오고요. 마이너스 2 나오고, 여기는 1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듯이 1등, 2등, 3등, 1등, 2등, 3등 동일한 순서가 나오게 된다는 걸 판단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걸 뭐 구할 필요 없어도요,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구해 답은 바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정답은 보시면 일단 A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그랬는데, 합리적인 건 1등이죠. C안이 될 거고요. B선택의 순편익 양의 값이라고 했는데 B선택은 3등이기 때문에 음의 값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A와 B를 더하면이 아니라 A와 C를 더하면 되겠죠. 1등과 2등이니까요. 그 다음에 4번. A 선택과 C 선택의 암묵적 비용은 동일하다. 이거는 A의 선택에 따른 암묵적 비용은요. 바로 이 4가 되고요. C는 3이 됩니다. 다르다는 걸 볼 수가 있을 텐데 여러분들 얘는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A 선택에 따라서 선택하는 암묵적 비용이라는 건 당연한 말이지만 1등이 될 거거든요. 1등의 회계학적 이익. 그 다음에 C는 뭐죠? 2등이잖아요. 그렇죠? C는 1등이잖아요. 그러니까 2등의 회계학적 이익이 암묵적 비용이 된다는 거.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르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5번이 답이죠. 그래서 보시면 비선택의 기회비용은 이라 그랬으니까 비선택의 기회비용은 바로 여기에 있는 명시적 비용 10,000원과 요거는 더하시면 5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C 선택의 기회비용은 3 더하기 3이 될 거니까 6이 될 겁니다. 기회비용까지 구해보시게 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렵지 않게 답이 5번이라는 걸 찍고 넘어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해서 알아두셔야 될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다? 1등과 2등의 3등의 순편익의 순서와 명시적 비용을 뺀 회계학적 이익의 순서는 동일하다. 1등과 2등의 순편익은 제로다. 그 다음에 더했을 때 1등의 순편익만이 양수이다. 라는 것만 알아도 1, 2, 3번이 바로 지켜진다는 거 이해해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까지였고요. 그냥 지우고 2번 진행하겠습니다. 1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이거는 소비 가능성만 잘 그려보시면 돼요. 문제는 다 읽어보셨을 테니까 바로 설명을 드리면 갑국이 요놈이죠. 40. 그 다음에 소비 가능성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건 요 나에서 소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갑국은 뭘 특화한 거예요? 바로 40으로서 Y를 특화한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 바로 판단 되셔야 돼요. 이쯤 됐었으면 바로 판단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YJ에 비교이가 있기 때문에 YJ를 특화해서 거기서 소비 가능성에 스타트해가지고 이렇게 그려지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이건 가장 중요한 개념이고 그 다음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을국이 뭐라 그랬냐면요. 여기가 소비한대요. 뭐 할 때? 교역 전에. 그렇죠? 교역 전에 여기서 소비하기 때문에 을국의 경우는 소비 가능성이라고 여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스타트 해가지고 여기를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된다면 그렇죠? 요래 연결하게 된다면 여기가 이제 20이 나올 겁니다. 왜 20이죠? 30분의 10, 30분의 10이니까 기울기는 3분의 2가 1이 나와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이 파란색으로 그린 게 을국이고요. 빨간색은 갑구에 생성하는 곡선이고 얘네들의 소비 가능 곡선은 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노란색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게 된다면 일단 해석을 다시 해볼게요. 자, 갑구의 경우는 기울기가 얼마죠? 기울기가 40분의 40이니까 1이 됩니다. 을국의 경우는요. 기울기가 60분의 30이니까 60분의 20이니까 3분의 1이 나오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소비 가능 곡선의 기울기, 양국의 소비 가능 곡선의 기울기는 60분의 얼마예요? 40이니까 3분의 2가 나와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게 을국의 경우, 갑국의 경우 가파르니까 Y제, 완만하니까 X제, 을국의 경우는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을국의 경우는 소비 가능 곡선의 기울기가 가팔라지고 갑국의 경우는 완만해진다는 거 똑같이 나오게 되죠. 작도만 잘해주시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단했으면 끝났어요 이제. 네, 보시면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제 절대우위가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절대우위를 판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셔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 요소의 양이 동일한지 일단 판단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나와 있죠. 양국의 생산 요소의 양은 동일하고 그렇기 때문에 생산 가능 곡선이 더 이제 많이 생산하는 게 우리가 절대우위에 따라 판단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절대우위의 정의가 뭐라 그랬죠? 동일한 투입 요소 대비 많이 생산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소가 동일하기 때문에 더 많이 생산하게 되면 그놈이 절대우위가 있는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찌 되었든지 간에 갑구의 경우가 여기고요. 을국의 경우가 여기이기 때문에 반대가 될 겁니다. 갑구는 오히려 Y가 될 거고 X가 될 거예요. 따라오세요. 그래서 을국의 경우는 20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갑국은 40이니까 Y제, 반대는 X제라고 봐주시면 되고 니은번 생산가는 30개다. 20개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디귿번 이건 거꾸로죠. 을국은 3분의 1이 기울기이기 때문에 Y제 3개 생산에 대한 기회비용 X제 1개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리을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자 갑국은 어디에 비교의가 있죠? Y제에 비교의가 있죠. 그럼 내 완벽한 Y제를 나눠줬으니까 Y제 1개 소비의 기회비용은 증가할 겁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X제는 불완벽하죠. 불완벽한 놈에 대해서 받았으니까 기회비용은 감소한다가 될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리을번은 맞다라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디귿과 리을 해서 5번이다라 찍고 넘어가시면 돼요.
결론이 뭐냐면 이 문제의 포인트를 뭐다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이 나가 동일한 소비 가능 곡선이기 때문에 그렇죠? 소비 가능 곡선이 동일하기 때문에 갑국의 경우는 완만해지고 을국의 경우 가팔라진다는 걸 이용해서 을국의 생산 가능 곡선을 도출해내는 게 포인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였고요. 자, 지울게요. 네, 간단한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여러분들 이 정도는 이제 쉽게 풀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3번은 이제 환율 문제죠. 이제 이거는 뭐 2점짜리 문제인데, 여러분들 보시면, 일단, 교사가 뭐라고 말했냐면, 3명은 옳다, 1명은 옳지 않다 그랬는데, 4명이죠. 그러면, 일단 그런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 해석을 다 해보시면 돼요. 값은 어떻게 돼요? 자, 일단은, 지속될 때 나타날 수 있는 양상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나라를 방문하려는 미국인 관광객의 여행 경비 부담이 감소한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달러의 가치가 오르고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그렇죠? 달러의 가치가 오르고 원화의 가치는 똥값이 되어야지만, 그렇죠. 원화의 가치가 똥값이 되어야지만 미국인 입장에서는 더 싸게 원화를 할 수가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미국의 달러의 가치가 상승하는 거니까 환율이 상승한다고 봐주시면 돼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판단했죠? 환율이라는 건 뭐다? 원달러 환율이다. 그럼 제가 뭐라고 일치한다고 그랬죠? 분모에 있는 달러랑 환율이랑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상승한다. 달러의 가치가 상승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니은번, 을번. 자, 을번? 네. 어쨌든 미국인, 나오는데, 자, 우리나라 부모의 학부비 부담이 증가하면은요, 달러의 가치가 오르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나라 부모님은요, 원화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갖고 있는 원화가 똥값이 되고, 환율이 올라서 달러의 가치가 오른다라고 친다면, 부담은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환율이 상승하게 돼요. 디귿번, 병. 자, 미국으로 상품하는 수출의 가격 경쟁력이 하락할 것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거 어떻게 역추론하라고 그랬죠?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이 증가하죠. 요 놈을 바탕으로 역추론하라고 그랬는데,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이 증가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나라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세지기 때문이라고요. 근데 하락한다 그랬으니까 환율은 반대로 하락해야 될 겁니다. 그럼 한 명이 틀렸네요. 병이 틀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정은 맞아야 돼요. 정은 올라야 됩니다. 네, 이래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A는 뭐예요? 환율의 상승이니까 원화 가치가 아니라 달러와 가치 상승을 의미하겠죠. 원화 가치는 반대로 하락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파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니은번, 우리나라 외환시장에서 달러 수요의 증가는 당연한 말이지만 외화의 수요 증가는 달러의 환율의 상승을 갖고 오겠죠. 환율의 상승이니까 A의 요인이다. A의 요인이다. 이게 A잖아요. 그렇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디귿번. 기업의 달러화 표시 외채 상환 부담이 증가할 것입니다.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는데, 보시면 우리나라 기업의 달러화 표시 외채 상환 부담이 증가한다는 말은 우리나라 원화의 값이 똥값이 되고 달러의 가치가 오른다는 말과 동일하거든요. 환율이 상승한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환율이 상승하니까 디귿번은 맞다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기억에 당한 학생은 병이 되겠죠. 네, 이렇게 봐주시면 아주 쉽게 풀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입니다. 네, 문제를 사실 이 문제들을 제가 풀어보면서 느낀 점이 뭐 자료 해석이 어렵다거나, 뭐 이제 경제 이론이 어렵다거나 이런 건 없는데 문제 자체가 뭐랄까요, 신박하게 나름대로 구성을 좀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처음 봤을 때 좀 이제 약간 뭐랄까요, 전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약간 구성을 변형시켜가지고 헷갈릴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요, 경제체제에 대한 수업 활동을 정리한 것이다 라고 그랬는데, 얘는 그냥 여러분들께서 뭐 해보시면요, 점수 매겨보시면 돼요. 일단 전통과 관습에 따라 문제 해결한다 그랬으니까 얘가 전통이잖아요. 그렇죠? 얘는 맞았네요. 1점 주겠습니다. 얘도 1점 주겠습니다. 틀렸네요. 빵점입니다. 생산수단의 국공유와 계획이죠. 계획은 뭐래요? 요 네모네요. 그럼 네모니까 얘는 2점 주겠습니다. 2점 주겠습니다. 빵점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손은 시장이죠. 시장은 뭐래요? 요 말은 뭐래요? 그러면 말은 뭐를 선택한 요 놈이 될 거고요. 나머지 빵점 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은 뭐니까 자유로운 의사결정도 이제 우리가 시장이라 볼 수 있을 테니까 얘는 3점 주겠습니다. 빵점 주고 빵점 주겠습니다. 3점 줘야죠. 뭐 하는 거니? 이렇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나오니까 얘가 4점이고요. 얘 6점이고요. 얘는 4점이 될 거예요. 그래서 1등은 누구죠? 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맞춘 사람은 3개니까 을이 될 거고요. 네, 끝났어요. 이렇게 분석해 주시면 됩니다. 간단한 문제인데, 어쨌든 1번 갑이 X가 점수는 4점이 될 거고, 2번 을이 답이죠. 3번 개수는 을이 제일 많고요. 4번 계획 경제 체제 특징인 요놈이죠. 그렇죠? 요놈을 옳게 말한 건 을과 병이 될 겁니다. 그렇죠? 병과 달리 갑은이라고 했는데 갑은 틀렸어요. 그 다음에 시장 경제 체제의 특징에만 모두 옳게 대답하면 요 둘을 옳게 대답한 거니까 5점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였고요. 지우고 5번 넘어가겠습니다. 5번은 이것도 뭐 맞으라고 내는 거죠. 여러분들 보시면, 자, 일단 생산 요소 시장이니까 생산물이 될 거고요.
생산물 시장에서 화폐가 절로 움직이게 되니까 여기는 기업이 될 겁니다. 기업이 팔고 돈 받은 거죠. 여기 가기가 될 거고요. 네, 끝났습니다. 그래서 1번. 노동이나 토지는 가가 아니라요. 생산 요소 시장에서 거래가 되겠죠. 그렇죠? A는 이윤 극대화가 아니라 B가 이윤 극대화가 될 거고요. 그 다음 3번이 답이네요. 기업은 생산 요소 시장의 수요자이다. 맨날 나오는 거죠. 그렇죠? 4번. 재화와 서비스는 실물입니다. 여러분들 화폐가 아니라 실물이기 때문에 실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봐주시면 된다는 소리가 되니까 여기 틀렸다 봐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받은 이자는 니은에 해당한다고 그랬는데 니은이라는 것은 여기 기억이 되겠죠. 기억. 이자라 그랬으니까 생산 요소 시장에서 받는 돈이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였고요. 6번이 이제 포인트인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일단 실분의 명이거든요. 얘는 좀 신박하게 문제를 냈는데 일단 명목 GDP분의 실제 GDP분의 뭐라고 쓸까요? GDP 디플레이터도 써보죠. GDP 디플레이터. GDP 디플레이터는 실지분의 명지거든요. 그렇죠? 실지분의 명지가 되기 때문에 곱하기 100을 생각할게요.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마이너스 제로 해보시게 된다면 요놈 뭐가 되는 거예요? 요놈의 좌표 대 요놈의 좌표의 기울기가 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가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서 2018년과 19년이라고 그랬으니까요. 여기랑 여기를 연결해서 요놈이 될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요놈의 기울기가 바로 GDP 디플레이터의 크기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019년의 경우 여기가 되겠죠? 누가 더 가파르죠? 2018년도 가파릅니다. 그래서 2018년과 19년의 경우는 물가 수준이 같다라는 말이 틀렸다라 봐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안 푼다 하더라도 5분의 4라는 거 판단할 수 있을 거고요. 여기는 4분의 3이라는 거 판단할 수가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식으로 풀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얘를 기울기로 풀어줄 수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경제 규모는 뭘 판단하죠? 실질 GDP를 판단하죠. 2016년과 17년에 무엇이 다르죠? 실질 GDP가 다르죠. 누가 더 크죠? 2017년이 더 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번 틀렸죠. 3번. 경제 성장률은 같다라 그랬는데 경제 성장률을 판단해 볼게요. 경제 성장률은 실실이잖아요. 그렇죠? 실질 GDP잖아요. 2017년, 2018년 이렇게 있는데 2017년의 경우는 2016년 대비 3, 4가 되고요. 그 다음 2018년의 경우는 4, 5가 됩니다. 여기까지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3에서 4로 가는 경우랑 4에서 5로 가는 경우 똑같이 1이 증가했지만 준거 기준이 무엇이 다르기 때문에 3과 4가 다르기 때문에 그쵸? 얘는 3분의 1, 4분의 1이니까 둘의 숫자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경제 성장률은 다르다가 될 겁니다. 간단한 내용이죠. 누가 더 크죠? 얘가 더 큽니다. 여기까지 잡아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2018년과 달리 2020년 말이 있고 있냐? 물가가 상승하였다. 자, 물가가 상승하였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뭘 잡아주시면 되냐면 GDP 디플레이터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잠깐만 좀 지울게요. 자, GDP 디플레이터를 잡아주시면 되는데 일단 2018년의 경우는 여기서 여기로 가죠. 2017년의 경우가 물가 지수가 4분의 5가 되고요. 2018년의 경우는 5분의 4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 2018년의 경우는 4분의 5에서 5분의 4가 되기 때문에 물가 수준은 다운되죠. 그렇죠? 100보다 큰 놈에서 100보다 작은 놈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다운되는데 그렇죠? 다운되는데 2020년의 경우를 보신다면 얘는요. 2019년에서 20년 1로 가죠. 기울기가 상승했네요. 계산해 보시면 4분의 3에서 1로 갑니다. 증가했다라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더라 봐주시면 되고 문제의 포인트는 기울기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5번은요. 전년 대비 명목 GDP 증가율은 경제 성장률보다 낮다라 그랬는데 2020년 여기죠. 2019년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자, 2020년에 명목 GDP 증가율은요. 3에서 6으로 갔죠. 100% 증가했네요. 경제 성장률은 얼마예요? 4에서 6으로 갔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낮다라 그랬는데 명목 GDP는 100%고 얘는 50%가 될 거니까 명목 GDP 증가율 높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돼요. 네, 여기까지 설명이었고 근데 포인트가 뭐냐면 여러분 이딴 식으로 나오시면 기울기로 풀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더 빨라요. 그렇죠? 어쨌든 뭐 기울기를 모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뭐 분수를 잡는 거 어렵지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였고요. 네, 그 다음에 7번 문제도 한 개로 풀어보시면 되죠. 근데 한 개로 푸는데 여러분들이 문제 포인트 5번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 개로 푼다라고 쳤을 때 고정비용 고려 안 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는 좀 고려할 필요가 있겠죠. 어떤 경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문제에서 임차료가 3만 원인데요. 임차료가 예를 들어서 뭐 3천만 원으로 증가했다고 쳐봅시다. 극단적으로. 수입은 끼키야 45만 원인데
얘는 3천만 원 증가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애초에 아예 뭐 하는 게 안 맞죠? 아예 그냥 들어가지 않는 게 맞겠죠. 네, 그거는 이제 당연한 말이 될 건데, 어쨌든 요거를 판단해 주신다고 친다면, 생산량이 지금 현재 1이니까 9만 원만큼 수입이고요. 얘는 18만큼 수입이고요. 27만큼 수입, 36만큼 수입, 45만큼 수입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빨간색으로 쓴 게 토탈 레비뉴입니다. 총 수입이 될 거고요. 토탈 코스트를 써보면요. 얘는 평균 비용이니까 정이 나와 있죠? 곱하시면 됩니다. 10 나오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얼마가 나오죠? 2 곱하기 7이니까 14 나오고요. 15 나오고요. 20 나오고 30 나옵니다. 토탈 코스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건 지금 이 토탈 코스트가 10이고 9니까 애초에 생산 안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물어볼 수가 있겠지만, 제가 뭐라 그랬죠? 고정 비용을 따지면 안 된다 그랬죠? 3만 원. 그렇죠? 결론적으로 요 10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3만 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가변 비용만 쓴다라고 친다면 7이 되고요. 11이 되고요. 12가 되고요. 17이 되고 27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30 뺐죠? 이게 뭐가 된다? 바로 노동 투입량에 대한 비용이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답이 3번이에요. 생산량이 2개일 때 11만 원 노동 비용이 든다. 간단한 문제긴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이윤극대화 생산량을 구해보신다라고 친다면 여기는 9씩 증가하죠? 여기는 7, 4, 1, 5, 10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9와 7을 비교했을 때 9가 더 크니까 생산하는 게 맞겠고, 안 맞겠죠. 그래서 이윤극대화 생산량은 3개가 아니라 4개 달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봐주시게 된다면 답이 1번은 틀렸고요. 2번, 생산량이 5개일 때 이유는요. 45 빼기 30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15가 나온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3번, 노동량이 2개일 때 노동비용 했고요. 얘는 추가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증가한다 그랬는데 추가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오히려 감소하죠. 그러다가 다시 증가합니다. 결론적으로 이게 틀렸고요. 5번이 포인트인데 5배로 증가하면은요 어떻게 돼요? 얘가 원래 3만 원이었는데 15만 원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여기 7, 11, 12, 17, 27에다가 뭘 더하시면 되죠? 12를 더하시면 돼요. 따라오세요. 15를 더하시면 돼요. 그래서 15를 더하신다라고 치면은 얘가 22가 되고요. 15 더하시면 36이 되고요. 아니, 36이 왜 나오네? 26이죠. 15를 더하신다고 치면 27 나오고요. 15를 더하시면 32가 나오고 15 더하 42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의 포인트는 이거 생산하는 게 맞나요? 틀리나요? 소리가 될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얘가요. 27때 같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음수가 나오죠. 그렇죠? 초반에는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고정 비용이 커지면요. 한계적으로 투입을 했을 때 들게 되는 생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이제 좀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겠지만 이게 생산이 계속 투입되게 된다면 무엇이 커지기 때문에 총수입이 커지기 때문에 얘가 양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생산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표현을 여러분들께서는 일단은 총 비용을 가지고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리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아시겠지만 여기서 증가하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계 비용에는 뭐가 포함되지 않죠? 고정 비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얘랑 비교했을 때 끝판왕으로 우리가 문제 푸는 포인트가 뭐냐면 얘랑 얘를 비교해 보시면 돼요. 그렇죠? 맨 마지막으로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여기가 양수고 여기는 의영이 될 거니까 한 개 더 추가했을 때 드는 비용이 더 수입이 더 많으니까 일단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설명이었고요. 네,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네, 그래서 지우고 8번 넘어갈게요. 8번은 그냥 푸시면 돼요. 총공급 변동을 나타내는 건 비용 이상 인플레이션이죠. 그래서 아니오가 수요가 될 거고요. 이게 비용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요 견해 인플레이션은 수요가 증가하는 거, 총 수요가. 비용 인상은 AS가 감소하는 거라 봐주시면 돼요. 답은 4번이죠. 그렇죠? 자, 실질 GDP를 동반하는가? 가에는 수요는 일단 AD가 오른쪽이니까 실질 GDP 증가하죠. 얘는 감소하죠. 그러니까 4번이 답이다라 봐주시면 되고, 비용 인상 틀렸죠. 스태그플레이션은 뭐죠? B가 될 겁니다. 민간 투자의 증가는 당연히 수요 견인이 될 거고요. 이게 포인트인데 화폐의 실질 구매력이 상승하는가가 들어갈 수 없다라 그랬는데 보시면 A랑 B 둘 다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뭐죠? 바로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렇죠? 구매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폐의 구매력이 상승하는가가 들어갈 수 아니오니까 있다가 될 겁니다. 네, 이거 좀 헷갈렸는데 저도 어쨌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과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뭐가 됐다? 인플레이션이니까 물가가 상승한다. 화폐 구매력은 떨어진다가 들어간다. 그렇죠? 근데 아니오니까 상승하는가가 들어가야만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까지였고요.
다음에 9번은 최대 지불용이랑 최소 요구 금액이 나오는데 이거 파이널 때 한번 풀어드렸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얘는요 1등이 다 얘예요. 1등 나오세요 하면은 가불병이 전부 다 나옵니다. 자, 그래서 3명의 수요자가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자 입장에서 누가 나와요? 이제 1등 나오세요라고 한다면 A가 나올 거죠. 그렇죠. A에 2가 나올 겁니다. 2등 나오세요? 얘가 나올 겁니다. 끝났습니다. 왜냐면 수요자가 3명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자도 3명이 나와야 딱 초과 수요 공급이 없이 맞게 되겠죠. 만약에 4 나오세요, 세 번째 나오세요라고 한다면 4, 4, 4가 나와서 공급량은 6개가 되고 수요량은 3개가 되기 때문에 초과 공급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가격은 3보다는 커야 되고요. 같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3 이상이 될 거고요. 가격은요 4가 되는 순간 초과 공급이 6개가 되기 때문에 4보다는 작아야 될 겁니다. 미만이 될 거예요. 가격이 된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3 이상 4 미만에서 무엇이 결정이 된다? 바로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여러분들 얘는요 제가 이렇게 풀려고 그랬죠. 총 잉여를 어떻게 구하죠? 총 잉여는요 요거예요.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은 총 잉여라는 건 바로 여기가 될 거거든. 그럼 얘를 어떻게 풀려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첫 번째 거래랑 두 번째 거래랑 세 번째 거래가 있다고 쳤을 때 여기서 요걸 빼면 뭐가 나오죠? 사회적 잉여가 나옵니다. 그렇죠? 얘를 이렇게 해가지고 요 놈이랑 요 놈 도와도 되는데 여기서 요거를 빼면 요것도 똑같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봐주면 될 것 같고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제가 뭐라 그랬죠? 이게 이렇게 3명이 거래하는 상황에서 얘랑 얘가 거래할 수도 있고요. 얘랑 얘가 거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회적 잉여를 구하기 위한 편의성을 위해서 요래 거래한다고 일단 보면 편하다 그랬죠. 문제에서 만약에 물었을 때 여기랑 여기가 거래한다 라고 한다면 모른다가 답이에요. 하지만 사회적 잉여를 구했을 때 이렇게 풀면 빠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요래 구해도 마찬가지가 나오긴 해요.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그래서 지금 현재 최대 지불용이가 5니까요. 최소 요구 금액이 2, 3, 3이잖아요. 그렇죠? 5-2, 5-3, 5-3 다 더하시면 7 나옵니다. 네, 그래서 답 1번이에요.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거래량은 1개가 아니라 3개가 될 거고요. 소비자 행위는 알 수가 없죠. 왜냐면 3 이상 3 미만이 거래이기 때문에 소비자 행위의 경우는 가격에 따라 달라진다가 답일 거고 4번 생산자 행위는 B보다 A가 크다 그랬는데 B가 A보다 크다 그랬는데 A가 더 크죠. 왜냐면 A의 경우는 현재 2와 3이라는 거래를 하고요. B는 3만 거래하기 때문에 일단 가격이 얼마인지는 모르죠. 그렇죠. 가격은 3 이상 4 미만인데 가격이 얼마가 됐던지 간에 얘가 더 작은 쪽을 갖고 있기 때문에 3 이상 4 미만의 그 가격에 대해서 A가 더 큰 이견을 갖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이 가격이 3이라고 해보세요. 1, 0이죠. 0이죠. 뭐 하는 거죠? 생산자에게 뭐 하는 거죠? 가격이 예를 들어 뭐 4 미만이니까 뭐 3.5라고 해봅시다. 그럼 얘는 얼마가 나오죠? 1.5, 0.5, 0.5가 나옵니다. 결론은 가격이 커지면 둘 다 커지기 때문에 이 2라는 놈 때문에 얘네들은 같을 수밖에 없지만 A가 더 크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가격이 5만 원이라면 공급량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8개가 나옵니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우고 10번 넘어가겠습니다. (10번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인데 여러분들 이거 페이크인데요. 지급준비를 위한 뭐예요? 통화정책이에요. 그래서 을은요 재정정책에다가 통화정책을 박아넣는 아주 헛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틀린 거예요. 이것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트렌드는 아닌데 원래 사실 내신에서나 나오던 건데 요새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재정과 통화정책을 일단 구분해 주셔야 되는 건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1번 자 일단 다 맞았죠. 2점. 그러니까 재정정책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정부 지출 확대가 들어가야겠죠. 경기 침체시라고 그랬으니까. 경기 침체시 안정화시키려면 AD 곡선을 오른쪽 이동시켜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 지출의 축소가 아니라 확대가 될 거고 총수요를 증가시켜야 될 겁니다. 그리고 통화정책의 국공채는 맞는데 매각이 아니라 매입이 되겠죠. 왜냐면 국공채를 매각을 하면 돈이 정부의 주머니로 들어가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주머니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국공채를 매각하면 안 되고 매입을 해서 돈을 풀어주셔야 됩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건 항상 채권이라는 것이 정부의 주머니, 중앙은행의 주머니랑 반대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번 세율 인하가 들어간다면 2점이다 그랬는데 좀 보시면은 어차피 지금 을은 틀렸습니다. 얘가 맞다 하더라도 2점에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번이 답이죠. 1점에 들어간다면 기준금리 인하, 그렇죠? 기준금리 인하가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기준금리 인하하게 된다면
1점이 들어가죠. 얘는 틀렸으니까 얘가 맞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 인하하게 되면 AD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는 걸 봐주시면 되고요. 4번은요. 세율 인하라 그랬는데 이 세율 인하는요. 뭐예요? 지금 지준율 인하랑 마찬가지로 재정정책입니다. 지준율은 통하고요. 세율 인하는 재정정책이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디귿에 애초에 들어갈 수가 없겠죠. 네, 이렇게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번이었고요. 네, 잠깐 지우고 진행하겠습니다. 11번은요, 그냥 맞으시라고 낸 것 같아요. 네. 간단히 복습해보면, X는 공공재죠, 공공재. 얘는 공유 자원이고요. 네, 그래서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표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얘는요, 배제성이 없고요. 경합성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막 쓸 수 있고요. 내가 막 쓴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소비를 제한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공유자원의 경우는 배제성이 없지만 경합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는요. 공유자원을 마음대로 쓰게 되면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는 있지만 이게 딴 사람 소비하는 걸 막게 되기 때문에 이게 경합성이 존재해서 무슨 일이 발생한다? 얘가 현재 자원의 남용이 발생한다고 여러분들이 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끝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될 건데 공급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공공재의 경우는 과소 생산되는구나 라고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한산한 유료 도료는요. 유료니까 뭐예요? 돈 내고 써야 되니까 배제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약간 내신형 스타일인데 한산한이라는 말은 이제 경합성과 연관이 될 거고요. 유료 도료라는 말은 배제성과 연관이 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유료는 배제성이 있는 거니까 둘 다 없으니까 X제는 틀렸고요. 3번 Y제는 바뀌어야 되죠. 경합성은 있지만 배제성은 없다. 4번 공공재에 해당하는 건 X가 될 거고요. 5번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소비할 수 있는 건 둘 다가 될 겁니다. 그렇죠? 공공재랑 공유재랑 둘 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소비할 수 있어요. 까지였고요. 잠깐 지울게요. 이게 11번 문제였고 12번은요. 얘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현재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15세 이상인 거 일정하다고 했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가가 감소하고 나는 일정해요. 예를 들어. 그럼 어떻게 되죠? 가는 뭐예요? 일단 실업자죠. 얘는 비경활이죠. 자, 그러면 가가 감소하는데 나가 일정하면은요. 취업자가 증가해줘야 됩니다. 이게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문제가 조금 벤 다이어그램으로 내가지고 이게 좀 뭔가 움직이지 않아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어쨌든 움직여줘야만 됩니다. 이게 포인트가 될 거거든. 그래서 일단 만약에 비경제활동 인구가 일정한데 실업자가 감소했어요. 그러면 당연한 말이지만 비경제활동 인구가 일정하면 경제활동 인구도 일정해야지만 15세가 일정할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15세가 일정하다 그랬는데 문제에서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지 않고 일정해야 되는데 실업자가 감소했답니다. 그럼 취업자가 증가해서 맞춰줘야겠죠. 이것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기업번. 가나가 모두 감소하면 취업률은 상승한다. 자, 취업률의 정의부터 써보겠습니다. 일단은 기업번. 취업률이라는 건 실 더하기 취분의 취예요. 자, 취업률의 정의가 이거죠. 그러면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가와 나가 감소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가가 감소합니다. 실업자 감소해요. 자, 취업자는 어떻게 되죠? 잘 보세요. 자, 일단은 실업자가 감소하는데 얘도 감소합니다. 그렇죠? 둘 다 감소한다고 했거든. 그러면 일단은 15세 이상 인구가 일정해야 되거든요. 일단 여러분들이 크게 본다면 비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했죠. 그러면 얘가 일정하려면 뭐가 증가해야 되죠?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해야 됩니다. 따라오세요.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해야 되거든. 그래서 얘랑 얘가 딱딱 맞아 떨어져야 15세 인구가 일정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해야 되는데 실업자는 감소했답니다. 그러면 취업자는 어떻게 되겠죠? 훨씬 크게 증가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취업자의 증가랑 실업자의 감소가 더해서 얘가 나온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이 이해되세요? 다시 한번. 자, 무슨 말이냐면 그냥 헷갈리게 그렸는데 제가 일단 얘가요. 요 놈이랑 요 놈이 같아야 되니까. 그렇죠? 취업자는 증가해야 돼요. 취업자는 증가해야 되는데 취 더하기 실이 경활인데 경활이 증가해야 되죠. 근데 실업자는 감소했답니다. 그럼 취업자가 증가해야 되고요. 취업자가 증가해야 되기 때문에 얘가 얘보다 더 큰 비율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되니까 얘는 증가해야 됩니다. 누가 더 크게 증가했죠? 실보다 취가 더 크게 증가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과연 증가했느냐 감소했느냐 따져보시면 되는데 분자는 크게 증가했죠. 분모는요. 증가했지만 얘는 감소했기 때문에 또이또이해져서 요만큼 정도가 증가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 증가보다 얘 증가가 훨씬 크기 때문에 전체는 뭐가 된다? 증가한다가 될 거예요. 그래서 기업번은 맞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기억번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기억은 맞아요. 자, 니은번 볼게요. 니은번. 자, 니은번은 가와 나가 모두 증가하면 고용률이 상승한다 그랬거든요. 자, 고용률의 정의부터 적어보죠. 15세분의 취입니다. 자, 문제에서 15세가 일정하다 그랬으니까 얘는 변함이 없어요. 그럼 취업자가 증가했느냐를 봐주시면 되는데 가와 나가 모두 증가했다 그랬거든. 자, 이거 좀 지울게요 이제. 가와 나가 모두 증가했다 그랬으니까 얘도 증가하고요. 얘도 증가합니다. 말이 돼요, 여러분들? 15세 이상 인구가 전체가 일정한데, 그렇죠? 나가 증가했대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경제활동 인구는 감소해야 됩니다. 얘네 둘이가 같아야겠죠, 폭이.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러면 15세 이상 인구가 일정하다라고 쳤을 때 나가 증가한다라고 치면은 경제활동 인구는 감소해야 될 건데 얘가 감소한다라고 치면은 얘는 증가해야 되니까 얘는 더 큰 비율로 감소해야 돼요. 그래서 얘랑 얘랑 더했을 때 얘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취업자는 감소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용률은 하락한다가 답이에요. 이렇게 봐주면 될 것 같고, 자, 디귿번 가가 일정할 때 나가 감소하면 실업률은 하락한다. 어떻게 보죠? 일단은 가가 일정할 때, 자, 일단 여기 다 이해되셨을 테니까 지울게요. 어쨌든 스톱해서 뭐 봐주면 될 것 같고, 자, 일단은 가가 일정할 때 얘가 일정합니다. 얘도 일정합니다. 나 감소합니다. 자, 어떻게 하라고요? 나가 감소하니까 경제활동 인구는 증가해야겠죠. 똑같은 비율로.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결론은 나가 감소할 때 경제활동 인구는 똑같이 증가해야 되는데 가는 일정합니다. 그럼 얘가 일정한데 얘가 증가해야 되니까 얘도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거 풀어졌네. 네, 그래서 결론은 요놈이나 요놈이 똑같은 비율로 증가해야 됩니다. 요놈이 요놈이 되겠죠?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래서 결론적으로 취업자는 증가합니다. 그래서 실업률의 정의 써보시면요. 디귿번 실업률은 실 더하기 취분의 실이 되겠죠. 근데 현재 문제에서 실업자 일정하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취업자는 증가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의 값은 감소합니다. 디귿번은 맞아요. 복잡하죠? 그렇죠? 네, 이게 논리적으로 퍼즐 맞추듯이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리을번 나가 일정할 때 가가 증가하면 경제활동 인구는 하락한다 그랬거든. 자, 이것도 한번 풀어보죠. 리을번 나가 일정할 때 얘가 일정하답니다. 좀 적어보죠. 계속 복잡하게 나오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시험장 가셔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오시면 그렇죠? 일단은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고 저처럼 이제 지웠다가 썼다가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괜찮겠지만 어쨌든 뭐 글쎄요.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문제를 풀라라고 한다면 옆에다가 쓸 것 같긴 합니다. 여러분들 강의하는 게 아니라 옆에다가 그냥 이렇게 써가지고 기억번, 니은번, 디귿번, 리을번에서 얘 이렇게 쓸 것 같긴 해요. 이렇게 봐주면 될 것 같고 나가 일정할 때 일정합니다. 가가 증가합니다. 자, 그러면 나가 일정하니까 15세가 일정해야 되니까 경제활동 인구는 필연적으로 일정할 수밖에 없어요. 얘가 증가했으니까 취업자가 감소해야 됩니다. 둘이 같은 방향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경제활동 인구가 일정해야 되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얘가 하락한다는 말이 틀렸습니다. 경활률은 일정하다가 답이 될 거예요.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좀 어렵죠?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이 문제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여기 12번이고요. 13번 문제는 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보조금을 지급한 아래로 내려가죠. 근데 일단은 P0의 가격하에서 가격을 규제한다 그랬으니까 상한 규제니까 최고 가격제가 되겠죠. 말이 뭐냐. 네, 이게 될 거고요. 여기가 이제 가가 될 겁니다. 나의 경우는 어떻게 되죠?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아래로 내려간다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풀려고 그랬죠? 여기서 여기로 내려간다고 보시면 돼요. 로그하면서 지수하면서 그리듯이 그래 보시면 됩니다. 이게 나가 돼요. 네, 끝났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답이 몇 번이냐? 4번이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 가를 시행할 때는 그 거리량이 얼마가 돼요? 이 Q0가 됩니다. 빨간색 해볼까요? 자, 가를 거래하게 된다면 거래량은 Q0가 되겠죠. 그렇죠? 수요가 여기 있다 하더라도요.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저번 주에서 거래된다고 그랬으니까. 하지만 나의 경우는 거래가 어디서 일어나게 되죠? 바로 여기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나를 시행할 때 시장 거래량이 더 많다는 말이 맞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1번은 X제 시장의 공급자 보호가 아니라 수요자 보호가 될 거고요. 최고 가격제니까. 니은번 나를 시행하면 X제 시장 가격이 P0로 하락하는 게 아니라 여기가 되죠. 여기. 나를 시행하면.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나를 시행하면 X제 시장 거래량은 Q1-Q0만 감소한다 그랬는데 여기가 감소하는 게 아니고요. 나를 시행하게 된다면 오히려 얘가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렇게.
4번은 맞고요. 답이 5번인데, 답은 4번이고 5번은 나와 달리 가를 시행할 때 초과 공급이 아니라 나의 경우는 초과 공급 수요가 없죠. 하지만 가의 경우는 초과 수요가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였고요. 잠깐 지울게요. 14번도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뭐 상품 수지 이렇게 나오는데 자 바로 볼게요. 무역 규모 알 수 없죠. 수지라는 건 수입 빼기 지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무역의 규모는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가 돼요. 수지라는 건 우리가 벌어들인 돈에서 나간 돈을 뺀 놈이고 그 놈의 자료만 나와 있다라고 친다면 규모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규모는 뭐죠? 수입 더하기 지출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알 수가 없다가 되고요. 우상 원조 금액이라고 그랬는데 이전 소득 수지죠. 이전 소득 수지는 유출액보다 유입액이 많다 그랬는데 유출액보다 유입액이 많으면 뭐가 되죠? 흑자가 됩니다. 근데 적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2018년 여기네요. 틀렸죠? 3번. 2018년과 달리 2019년에 지적재산권 사용료. 이게 뭐가 되죠? 서비스가 됩니다. 서비스. 항상 알아두세요. 서비스는요, 흑자라고 그랬는데, 서비스가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서비스가 여기 놈이네요. 그렇죠. 서비스 적자에 흑자로 전환됐으니까 3번이 답에다 봐주시면 되고, 4번. 본원소득수지의 적자폭이 증가했다 그랬는데, 본원 요 놈이죠. 여기서 여기로 갑니다. 10에서 10이니까 동일해요. 그렇죠? 5번. 2020년과 달리 2018년의 경상수지는 외환보유의 감소윤이라고 했는데 경상수지는요. 얘가 지금 현재 50이고 적자 30이니까 총 20 흑자가 되고요. 얘는 50이고 60이니까 마이너스 10만큼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2020년의 경우는 적자고요. 2019년의 경우 흑자가 될 것이니 현재 2018년의 경우 어떻게 되죠? 40만 원 10이니까 10 흑자가 돼요. 그래서 결론은 2018년도에 경상수지는 흑자니까 외환보유액 증가윤이 될 거고요. 2020년의 경우 적자가 될 거니까 이제 감소윤 된다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둘이 거꾸로 들어가 있죠. 그렇죠? 2020년에 적자니까 외환보유액 감소가 될 겁니다. 거꾸로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였고요. 네, 그 다음에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그림 그리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생산 측면 외부 효과예요. 외부 경제인지 불경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얘를 그려보시면 되겠죠. 얘를 그려보시면 하나에다만 그리죠. 좀만 더 크게 그릴게요. 네, 이래 보신다라고 친다면요.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건 현재 시장 가격이 얼마예요? 수요 변동 전의 경우 5랑 5라고 했죠. 그럼 일단 그려보십니다. 공급은 이렇게 된다고 봐주시면 되고,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가 이제 D 기억이라고 봐주시면요. 수요 변동 전에 얘가 사회적이라 아니라 사적이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 문제에서 5, 5라 그랬으니까 5가 되고 5가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거래량이 최적은 7과 3이라고 그랬으니까 사회적 비용은 어디가 돼 있어야 되겠어요? 7과 3이니까 여기쯤 있어야겠죠. 3이 되고요. 7이 됩니다. 그림이 조금 쉬웠네요. 그렇죠. 이렇게 된다고 봐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일단 저 파란색으로 그린 놈이 사회적 비용이 될 겁니다. 네, 근데 문제에서 수요가 증가했다고 그랬거든요. 수요가 어디로 증가했대요? 자, 수요를 증가했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시장 거래량은 77이 됐답니다. 그럼 77이니까 작도할 때 7이라 봐주시면 되고요. 여기를 7이라 봐주시면 되니까 이렇게 증가했죠. 뒤에 니은이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요 놈과 사회적 비용이 만나면 요 놈은 얼마가 된대요? 문제에서 9라고 했죠. 여기가 5가 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답이에요. 요거 봐주시면 일단 1번부터 볼게요. 자, X 생산의 사적 비용은 사회적 비용이 더 어떻게 돼요? 크죠?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크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니은번 기억의 경우 요놈 포인트인데 보시면 기억의 경우는요. 이제 우리가 세금 총액이 얼마예요? 기억의 경우는 요놈 보시면 되죠. 그러면 여기서 일로 갔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세금일 겁니다. 근데 거래량이 3개니까 여러분들 어쨌든 요 면적이 될 건데, 그렇죠? 요 면적이 세금의 크기가 될 건데 3의 거래량에다가 요 크기 곱하시면 되는데 요 놈은 얼마죠? 요 놈은 바로 요 놈과 동일해요. 4가 될 겁니다. 12가 돼요. 그래서 2번은 12다라는 거 봐주시면 될 것 같고, 3번
그러면 이제 니은의 경우 어떻게 되죠? 니은의 경우는 거래량이 어디죠? 여기가 될 거니까 여기서 1로 가면 여기가 될 거고요. 요만큼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요놈이 될 거니까 자,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이 니은의 경우에 세금을 부과했을 때 그때 조세액이 크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곱하기 5니까 20 나오네요. 그래서 8만 달러 많다가 맞을 거고요. 그래서 여기가 4달러니까 우리가 리을번도 맞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까지였고요. 넘어가서 16번입니다. 잠깐 지울게요. 16번은 요새 여러분들 이거 알아두세요. 총수요, 총공급의 트렌드가 두 문제씩 나옵니다. 제가 파이널 때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총수요, 총공급은요 원래 쉬워가지고 한 문제가 나왔거든. 두 문제씩 나와요 요새. 왜냐면 시험이 좀 쉽게 내려고 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총수요, 총공급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총수의 변동 요인이라고 했으니까 순수출 감소 맞죠? 이동 방향은 왼쪽에 될 거고요. 물가는 하락할 겁니다. 그렇죠? 왜냐면 요래요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물가가 하락한다고 봐주면 될 것 같죠. 그렇죠? 민간 소비 증가는 오른쪽이고 실질 GDP가 증가시킵니다. 얘도 맞네요. 답이 그래서 가불이 될 건데 병은요. 정부 지출 감소라고 한다면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이 될 거고요. 왼쪽이 되면 물가가 하락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원자재 가격 하락은 AS예요. 아예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놈 이렇게 봐주시면 끝날 것 같아요. 1번 답이고요. 넘어가서 17번. 17번은 포인트가 뭐냐면 소비 지출액이거든요. 균형 가격이랑.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건 균형 가격이 상승할 때요. 그렇죠? 그때 소비 지출액이 증가하려면 뭐가 증가해야 되죠? 수요가 증가해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만약에 공급이 증가하면은요, 탄력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가 될 거거든. 자, 그래서 1번이 답이죠. 대체재 가격 상승이 하면 B에서 A로 이동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대체재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치면은요, 어떤 일이 발생하죠? 수요가 증가합니다.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은 여기서 여기로 뭐가 증가하죠? 소비 지출액이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들이 B에서 A로 간다는 걸 이해할 수가 있을 거고 답 1번이라 봐주시면 됩니다. 자, 2번 보완제 가격이 하락하면 A에서 B로 이동한다 그랬는데 보완제 가격이 하락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자, 보완제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A에서 B가 아니라 B에서 A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게 맞겠죠. 거꾸로니까 소득 증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요 증가니까 B에서 A가 될 거예요. 어려운 거 없을 거고요. 4번, 5번이 포인트인데 4번 보세요.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이 감소하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급의 감소는 요게 될 거거든. 누가 더 큰지 알 수가 없습니다. 탄력성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표현이 틀렸어요. 알 수가 없고요. 5번. 자, 미래 가격 하락이라고 했는데 이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미래 가격 하락은요. 일단 수요 감소하죠. 그렇죠? 여러분들 안 살 거잖아요. 이거 떨어질 건데 왜 사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 감소할 거고요. 공급은 어떻게 되죠? 당연한 말이지만 수요 감소하고 공급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데 떨어질 것 같아요. 미리 팔겠죠. 공급은 증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얘를 그리신다라고 치면은 이게 될 거거든. 여기다 그릴까요? 이렇게 했을 때 공급이 증가한다라고 치면은요. 얘가 이렇게 될 거고요. 수요 감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된다고 치면은 여기서 일로 소비 지출액은 떨어지게 된다는 게 포인트가 될 겁니다. 물론 이제 이동 폭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러분들 어쨌든 미래 가격 하락 예상이라고 한다면 소비 지출액이 떨어진다는 게 포인트니까 A에서 B로 가겠죠, 오히려. 그렇죠? 가격도 떨어지고요.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8번 문제를 진행할 건데 요거를 예산선인데 자, 여러분들 예산선의 정의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거를 제가 언제 했었냐면 제 기출문제 강의 때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출문제 강의 때 했던 거를 한번 더 살려보시면서 이해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X랑 Y 두 가지가 있다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 이 X랑 Y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건 일단은 X에 대한 가격이 있을 거고요. 그랬을 때 X에 대한 가격에다가 X의 수량 곱하시게 된다면 여기 X에 대한 소비 지출액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Y에 대한 수량 가격이 있고요. Y에 대한 수량이 있는데 이거 소비 지출이 나올 건데 이놈 뭘 넘을 수가 없죠? 절대 예산을 넘을 수가 없어요. 머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날린다면요. 왜 날리죠? 우리가 어차피 효율적으로 소비하려고 친다면 돈을 다 쓰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날린다라고 치면은 이러한 1차 방정식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얘를 다시 한번 쓰게 되면 이게 나와요. 그렇죠? 이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얘를 그리시면 이딴 꼴이 나옵니다. 노란색으로 할게요. 자, 그래서 절편을 여기를 px분의 m이라 볼 수 있을 거고요. 여기를 py분의 m이라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px의 변화. 일단 변화라고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px의 상승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px 상승하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지금 변수가 뭐 있죠? pym, pxm이죠. 뭐가 바뀌겠죠? 얘가 바뀌겠죠. px가 상승하면은 요 놈이 어떻게 되죠? 다운될 겁니다. 그래서 px 상승하게 되면 이렇게 그려져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2번 py의 상승. 자, 그럼 얘는 뭐가 바뀌죠? 얘가 바뀔 겁니다. 얘가 증가하면 얘가 떨어질 거니까 얘는 일정한 상태에서 이렇게 바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래서 결론은 px의 상승과 py의 상승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마지막 3번 m의 증가. 자, m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일단은 m과 m이기 때문에 py, px는 바뀌지가 않죠. 기울기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 m이 증가하면 이렇게 바뀌어요. 네, 여러분들 이것만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때 포인트는 얘와 얘는 평행이다. 이것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끝났습니다. 이것만 이해해 주시면. 자, 문제 볼게요. 자, 일단은 현재 x제가 나와 있는데 여기 2a죠. 그렇죠? 여러분들 일단 기회비용은 a분의 b가 아니라 b분의 a가 되겠지. 기울기가 a분의 b니까 y제 한 개 소비의 기회비용 거꾸로 b분의 a가 될 겁니다. 어렵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소비 지출하는 비용은 기억의 니은보다 크다고 그랬는데 얘나 얘는요 둘 다 동일한 예산선에 있기 때문에 무엇이다? 같다가 될 겁니다. 그렇죠? 3번 가격이 2배가 되면 어떻게 되죠? 현재 가는 나로 변한다고 그랬는데 가격이 2배가 되면 일단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 일로 간다고 쳐보면요 가에서 어디로 변하죠? 여기로 변할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그래서 가격이 2배가 되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니까 가에서 나로 변한다는 표현이 틀렸습니다. 얘는 어떻게 변하는 거죠? 나의 경우는 py, y의 가격이 2배로 증가했을 때 나오게 된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4번 소비 지출액이 4분의 1로 줄어든다면 가와 다로 변할 것이다. 틀렸죠? 왜냐면 가에서 다는 몇 배예요? 2분의 1배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된다 봐주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바뀌게 된다면 4분의 1이라고 친다면 2분의 a, 2분의 b로 바뀌게 된다는 것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5번이 답이죠. 가격이 모두 2배가 된다면, 그렇죠? 가격이 모두 2배가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소득이 증가하는 것과 동일한 일이 발생하죠. 보세요. 가격이 2배니까요. 여러분들 얘가 얼마예요? 예를 들어 px분의 m이라 해볼게요. 얘는 뭐가 되는 거죠? 가는 다로 변한다고 했으니까 제가 일단 가를 이렇게 한번 정해볼게요. 가를 px분의 m이라고 정해보면 여기 얼마가 되죠? 2px분의 m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px분의 m을 같다라고 보신다면요. 절반이 됐죠? 그렇죠? 절반이 됐으니까 여기서 2a에서 a로 갔다가 여러분 봐주시면 될 것 같고, b의 경우는 py분의 m이죠? 여기는 2py분의 m이 돼요. 감소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2배가 되면 가에서 다로 변한다는 표현이 맞다고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예산서는 여러분들이 그 시드만 암기하고 계시면 아주 쉽게 풀 수 있으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지우고 진행할게요. 그 다음에 19번 문제는 얘는 뭐 이제 똑같이 구성 요소가 나오는데 시세 차익이라 보시면요 뭐가 있죠? 채권과 주식이 있겠죠. 예금은 안 돼요. 없습니다. 자, 이자 수익은요 채권이죠. 채권은 있죠. 그러니까 없다 틀렸죠. 예금자 보호제도는 예금만 됩니다. 주식 채권은 안 돼요. 없죠. 없죠. 없으니까 맞죠. 예. 옳은 거 골라달라고 했으니 옳은 거구나.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금자 보호제도에 상품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옳은 것을 골라달라고 했으니까요. T 플러스 2기에는 이 상품이 없다. 맞는데? 잠깐만요.
아, 채권과 요구불 예금이구나. 이걸 제가 잘못 갖고 왔네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요게 제가 PPT를 갖고 오면서 여기가요. 주식이 아니고요. 그렇죠? 채권이고요. 문제 잘못 냈네요. 제가 잘못 갖고 왔네요. 여기가 뭐가 될 거냐면 요구불 예금이 되겠죠. 죄송합니다. 여기 이렇게 될 것이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30, 70이 될 겁니다. 제가 이거 갖고 오는 과정에서 잘못 갖고 왔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신다면요. 일단은 예금자 보호제도에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없다라고 했는데 여기 있죠. 그래서 일단 없다만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 가는요, 안정성보다 수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포트폴리오를 변경한 내용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그랬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트폴리오 변경은요, 안정성보다 수익성을 요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안정성이고 여기 상대적으로 수익성을 중시하니까 얘가 지금 현재 수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온다는 표현이 맞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5번. 얘는 시세 차이가 배당 수익을 모두 기대. 뭐가 되죠? 주식이 됩니다. 그렇죠? 주식이 될 거니까 주식은 현재 거의 없어졌죠. 그러니까 비중 높이는 말 틀렸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갖고 올 때 이거를 갖고 올 때 잘못 갖고 왔나 봐요. 죄송합니다. 이게 봐주면 될 것 같고 마지막 문제입니다. 네, 그 다음에 20번 문제가 포인트인데 요 놈은 여러분들 소득과 그 뭐예요? 그걸 잘 알아두시면 되는데 잠깐만 좀 볼게요. 값을 빨간색으로 써보죠. 일단 보시면 값은 313이죠. 여기가 값이죠. 얘도 값이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여기도 값이죠. 자, 값은 이렇게 얻고요. 을의 경우는 얼마예요? 2, 3, 1이죠. 여기가 을이죠. 하나, 둘, 셋. 여기가 을이죠. 을. 여기가 을이 되네요. 병의 경우는 1, 3, 2죠. 여기가 병이고요. 하나, 둘, 셋. 병이 되고요. 하나, 둘. 병이 됩니다. 네, 요리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을 거라고 보여요. 그러면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갑의 경우는 어떻게 돼요? 갑의 경우는 월급 20만 원. 이거 뭐가 되죠? 근로소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식당 운영 수입 50만 원. 사업소득이 됩니다. 써드릴게요. 일단 얘가 근로고요. 사업이 돼요. 얘는 비소비 지출이 되고요. 재산세, 비소비. 대출이자 5만 원도 비소비가 됩니다. 공모전 상금은요. 비경상 소득이 돼요. 정기급여는요. 뭐가 되냐면 현재 우리가 돈을 정기적으로 받잖아요. 그쵸? 공짜로 받긴 하지만 비경상은 아니고 이전소득이 됩니다. 얘는 배당금이니까 재산소득이 되겠죠. 그 다음에 결혼 축하금 이거 뭐가 되죠? 비경상이 돼요. 결혼 맨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비경상이 된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봐주시게 된다면 제 문제에서 기억번 갑의 근로소득은 얼마죠? 20만 원 되겠죠. 요거 갑이니까 20만 원 근로. 을이 기억에서 가를 뽑았다고 하신다면 처분가는 소득. 자, 정의가 뭐죠? 처분가 소득은요. 소득에서요. 비소비 지출을 뺀 겁니다. 외워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소득 마이너스 비소비니까 을의 경우를 보시면요. 을은 현재 20만 원 벌었죠. 그 다음에 10만 원 납부했죠. 5만 원 을은 어디 있어요? 물음표인데 얘가 지금 현재 가를 뽑았다고 치면은 5만 원 받았으니까 5만 원씩이니까 10만 원 받았죠. 그래서 소득은 얼마가 되죠? 을의 경우는 20만 원 수령하고 10만 원 받아 30만 원이 됩니다. 비소비가 10이니까 우리가 처분가 소득 20만 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디귿번 병이 기억에서 나를 뽑았다면 이전 소득이 있다라 그랬는데 자, 보세요. 병이 기억에서 뭘 뽑았다라고 친다면요. 만약에 나를 뽑았다라고 친다면 앞으로 두 칸 같네요. 그러면 병은 각과 달리 이전 소득이 있다 그랬는데 병은 현재 어떻죠? 이전 소득이 없죠. 그렇죠? 병은 있다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갑은 어떻죠? 갑은 현재 없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전 소득이 있다는 표현이 틀렸어요. 둘 다 없고요. 1번이 포인트인데 보시면 이게 좀 계산하기 귀찮긴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 니은, 디귿 판단했다라고 친다면 리을번도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거라고 보입니다만 어쨌든 기억에서 을이나 병이 가를 뽑았다라고 친다면 비경상 소득은 을이 크다. 볼게요. 일단 리을번 일단은 기억에서 이거 왜 이렇게 복잡하냐? 기억에서 을이 나를 뽑았대요. 그렇죠? 기억에서 을이 나를 뽑았으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 두 칸 같습니다. 여기 을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비경상 소득이 얼마죠? 을의 경우는? 비경상은요. 얘 비경상 아니죠. 얘는 비소비 지출이죠. 얘는 비경상이죠. 15가 돼요. 그 다음 병의 경우는 어떻죠? 병이 가를 뽑았으면 비경상 10만 원 받죠. 나머지 거 있는지 봅시다. 얘는 재산이죠. 없죠. 병 또 어디 갔니? 병이 두 개밖에 없냐? 병이 그쵸?
병의 경우는 요거랑 일단은 요거랑 그쵸? 요 놈이 있을 거니까 오케이. 그럼 요 10만 원밖에 없네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알 수 있는 건 비경상 소득은 을이 병보다 크다. 맞네요. 아유 어렵네요.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일단 고생 많으셨고 제가 다음에 해설 강의를 뵙게 되면 수능이 될 건데 수능 해설 강의는 사실 들으시면 안 되죠, 여러분들. 한 번에 패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능 해설 강의는 여러분들이 이제 고2 분들이야 이제 여러분들께서 고2 분들이야 다시 한번 이제 보시면 되겠지만 어쨌든 마지막으로 제가 해설 강의를 드린 거니까 여러분들 일단 올해 수능까지 마지막으로 한번 열심히 달려보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해설 강의는 올해 거 다 드렸고요. 네, 일단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